안녕하세요. 단순한 재정원리, 삶이 부여지는 단순한 재정원리. 오늘 1일차 당신의 지출을 탐색하라. 이런 맛보기 한번 보겠습니다. 자, 1일차 당신의 지출을 탐색하라. 당신의 지출 내역을 아직 추적하지 않았다면 오늘부터 당신이 어디에 생각한 곳이 아니라 돈을 쓰고 있는지 정확히 알아보라. 자, 퍼스널 캐피털. 이게 이제 미국의 그런 앱인데요. 우리나라는 이제 그 똑똑가계부, 편한가계부 이런 것들이 있어요. 자, 이런 도구를 가지고 내 지출을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자, 또는 구매 내역을 직접 기록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이제 가계부를 적는 거죠. 또는 통장에다가 간단하게 적을 수도 있습니다. 시간이 조금 더 걸리겠지만 두 가지 방법 모두 실제로 지출 상황을 파악하는데 도움이 된다. 자, 이게 우리가 성과가 측정되면 개선된다. 무슨 얘기냐면 가장 초기의 화폐다 형태가 바로 가축이었어요. 화폐가 없던 시절에는 소나 양과 염소, 닭을 비롯한 많은 동물들을 물물교환 형태로 이 화폐를 쓰였어요. 그 사람들은 기금속을 사용해서 물건을 사기 전에도 닭과 염소를 사용했어요. 그러니까 닭과 염소가 재산이고 화폐죠. 자, 창세기 13장 2절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했더라 라는 구절에서 이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즉 아브라함의 부는 은과 금이 아니라 가축으로 먼저 측정되었죠. 만약 현재 가축이 화폐하는 형태이고 양떼를 소유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면 그럼 매일 밤 우리는 그 수를 파악하고 지키는 일을 하겠죠.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통장에 잔고가 얼마가 있는지 또 내 금고에 돈이 얼마 있는지를 확인하잖아요. 자, 늑대가 양을 잡아먹을 수도 있으니 우리가 조심해야 되겠죠. 집안에 편히 앉아서 창밖으로 들판에 서 있는 양떼를 바라보기만 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충격적이지만 현실에는 이런 사람들이 존재하고 있어요. 창밖으로 들판을 바라보면서 양이 뭔 말인지 건강한지 늑대가 잡아먹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양이 있는 것 같긴 같아 라고 말하는 농부랑 같은 거죠. 자만도 우리에게 재정 상태를 파악하라고 가르칠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항상 지금처럼 많은 돈을 가지고 있지 않을 수도 있다고 경고를 하고 있죠. 자, 모든 청구서를 지불하고 원하는 것을 살 수 있다고 해서 항상 그렇게 될 것이라는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재정은 언제든지 마이너스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두 번째는 돈에 신중하게 주해라. 그 19세기에 칼 피어슨은 피어슨의 법칙을 처음 발견한 수학자인데요. 그 두 변수에 대해서 서로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 분석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증명을 했어요. 근데 이제 칼 피어슨의 법칙이 중요한 것이 뭐냐면 성과를 측정하면 성과가 향상된다. 성과가 측정되고 보고되면 개선 속도는 더욱 빨라진다. 그럼 무슨 얘기냐면 우리의 통장 잔고나 재정 상태를 신중하게 파악을 한다는 거죠. 자, 린다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배우자가 보기 전에 배송원 택배를 숨긴 적이 있나요? 무슨 마음으로 그랬을까요? 바로 배우자에게 자신의 성과를 평가받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겠죠. 저도 그랬어요. 우리가 서로 이제 부부간에도 불필요한 지출했을 때 몰래 숨기기도 하잖아요. 자, 세 번째는 시도하지 않고도 더 적게 지출하게. 자, 별것 아닌 구매에 시도도 하지 않고 돈을 덜 쓰고 싶은가? 우리 모두 그렇지 않나? 바로 이 부분이 바로 일직선 A 전형의 일부이다. 재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방법과 영향이 있지만 그 첫 번째 단체는 지출의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다. 일회 모든 구매 내역을 기록해봐라. 이 방법은 정말 효과적이다. 나는 이 방법만으로 지출을 억제하지 않고도 지출을 최대 50%까지 줄인 사람들의 이야기를 읽었다. 하지만 나는 가능한 한 단순하게 유지하는 것을 선호하기 때문에 이 적은 노력으로도 많은 이점을 얻을 수 있는 몇 가지 쉬운 방법을 이제 공유하려고 하는데요. 바로 범주별로 지출 내역을 자세히 분석해주는 그 앱을 사용하는 거예요. 국내 유사 앱은 똑똑가계부, 편한가계부 등이 있는데요. 이게 이제 그 구글 플레이에서 우리가 이제 앱을 이제 다운받으면 되는데 이게 이제 최근에는 이제 금융기관과 연동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카드를 얼마 쓰면 바로바로 가계부에 바로 지출 내역이 올라오죠. 그럼 그걸 내가 이제 식대, 뭐 문화비, 교통비 이렇게 분류해서 얼마 썼는지를 내가 쭉 일목요연으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방법은
우리가 그런 앱을 사용해서 내가 한 달에 얼마나 지출했는지 신용카드, 은행계좌 이런 것들을 내가 파악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 일직선의 전략의 이 부분이 정말 흥미로운 이유는 지출을 변경하기 위해서 시도할 필요가 없다는 거야. 그래서 측정하고 주의를 기울이기만 하면 된다는 거야. 그렇게 하면 자동으로 개선이 되죠. 자, 네 번째 마지막으로 여기서 멈추지 말고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라. 이번에 두 번째 성과가 측정되고 보고되면 개선 속도는 더욱 빨라진다는 걸 우리가 살펴보는 건데요. 예, 이제 우리 바브라티치 저자의 이제 그 학생 중에 한 명이 로렌 칸토니는 지출 습관을 바꾸는 게 아닌 지출의 주의를 기울여서 나와 함께 이 도전에 참여했어요. 그 두 달을 그녀는 매달 지출을 $800 이상 줄였어요. 800달러면 우리 80만원, 90만원 되잖아요. 그 어느 때보다 돈을 더 잘 통제할 수 있게 되었어요. 하고 말했어요. 자, 마지막 머니게임. 우리가 재정적 스트레스가 증가한다. 결혼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다. 관대함이 떨어진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르는 능력이 방해를 받는다. 이 모든 것이 단순한 우리가 재정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기 때문일까? 만약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자, 이상 일부 1일차 우리가 지출을 탐색하라 맛보기 강의했습니다. 자, 자세한 것은 우리가 이제 책과 본강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지출 행동을 바꾸려고 노력하지 않더라도 추적과 보고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당신의 재정적 스트레스를 줄이고 결혼 생활을 더욱 돈독히 하고 관대함을 키우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르는 능력이 방해하지 않음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성과를 측정하고 추적하고 측정하면 재정적 발전과 긍정적인 영향은 무한하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저축하기, 돈 벌기, 기부하기, 삶을 즐기기. 그래서 각 내부는요 5일차씩 되어 있어요. 그래서 총 20일의 마지막 총정리 21일차 훈련이 시작됩니다. 삶의 부여지는 단순한 재정원리, 도서 단체 주문과 세미나 문의는 031-360-2937 진리를 상호 교류하는 연구소 진인터랩으로 연락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삶의 부여지는 단순한 재정원리 일부 1일차 맛보기였습니다.